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손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헷갈리는 딱 그 대목이 있는데, 양도세법이 계속 바뀌고 또 앞으로 바뀔 예정이고, 또 바뀔 예정인, 다시 말해서 본회의 통과하지 않은 법도 계속 뭐 입법 예고되고 하니까 계속 헷갈리시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양도세를 보면은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래 보유하고 오래 실거주를 하면, 오래 보유하고 오래 실거주를 하면 혜택을 주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들 흔히 알고 있는 것,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2년 거주하고 또 2년 실제 거주하고 2년 보유하면은 이제 9억 부분 비과세. 옛날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지만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은 경우는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해야지 9억 부분 비과세를 해주죠. 그러니까는 오래 살고 오래 갖고 있으면은 좀 혜택을 준다. 그게 이제 9억 비과세 부분 하나 있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죠. 그러니까는 오래 보유하고 또 오래 거주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좀 공제액을 많이 빼주겠다. 결국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물가가 오르잖아요. 예컨대 10년 보유했어. 근데 물가가 한 달에 3%씩 거의 30% 이상 올랐는데 30% 오른 거는 사실 오른 게 아니죠. 당연히 아파트 갖고 있으면은 3%씩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이제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혜택을 주는 거고, 또 오래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실거주 요건도 새로 들어와서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이 바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혜택을 두 군데 국면에서 주고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9억 비과세 부분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법이 바뀌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정리를 해드리냐면, 첫 번째 뭐냐, 이미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 9억 부분 비과세를 받는 거는 법이 이미 통과가 확실히 됐어요. 그래서 이미 시행 중에 있죠.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그 법을 규율하고 있는 거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면,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1항이 뭘까요? 1항에 보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만 9억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여기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2년 보유, 2년 거주가 여기 읽어보면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보유죠. 이 보유기간 계산은 법제 95조 사항에 따른다. 법제 95조 사항 보면은 그냥 취득일부터 여기 나올 거예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해서 잔금 내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잔금 받으면 또 양도 파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의 보유기간, 그걸 보유기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잔금 내고 2년 있다가 잔금 받아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은 1세대가 주택의 모든 처분 불러불러 하는 걸 말한다. 같다. 여기 보면 1세대가 1주택 이하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이거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한 세대가 1세대 2주택이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게 언제 됐어요? 2019년 2월 12일이죠. 2019년 2월 12일 부칙 내려가 보라고 그랬죠. 적용 범위를 알려면요. 2019년 2월 12일 쭉 내려가 보면 2019년 2월 10일 여기 나오죠. 그리고 154조 5항의 개정 규정 2021년 1월 1일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이 3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올해죠. 올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154조 5항 아까 보신 거예요. 154조 5항 한번 올라가 볼게요. 154조 여기가 더 빨라요. 154조
네. 5항 눌러보면 이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보유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잔금 받고 잔금 내는 취득과 양도인데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처분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 전에 만약에 팔았다면은 예컨대 뭐 강남에 한 20년 동안 보유했어요. 20년 동안 보유하고 또 한 개를 더 샀어. 한 개를 더 샀는데 이 한 개를 더 산 거를 말하자면 팔고 보통 제일 비싼 걸 나중에 팔아요. 왜냐면 제일 비싼 원기옥을 못 는다고 그러죠. 원기옥을 못 는 거예요. 이제 그 비과세도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해서 양도세를 조금 내겠다고 이제 잘 오르는 똘똘한 한 채, 소위 말해서 똘똘한 한 채를 원기옥을 쫙 모아요. 원기옥 먹는다는 게 오래 살고 또 오래 보유한다는 거죠. 원기옥을 모았는데 사실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돈은 있겠다 한 채를 더 사요. 근데 뭐 이것처럼 또 좋은 거를 살면 좋겠지만 똘똘하지 않은 것도 한 채를 사는 거죠. 한 채를 산 다음에 막 다세대자 다주택자들 막 중과세 한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양도 차익이 별로 똘똘하지 않은 한 채는 양도 차익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팔아요. 팔고 나서 이걸 1세대 1주택을 만든 다음에 똘똘한 한 채를 1세대 1주택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팔 때 21년 전에는 그냥 보유기간을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 이미 살아놓은 것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21년 이후에는 이 똘똘하지 않은 한 채를 한 대 팔고 나서 그 다음부터 2년을 더 살아야 보유기간이라고 봐가지고 2년을 더 살아야 보유기간 2년 충족했다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2년 안 살아도 될 거를 이제는 똘똘하지 않은 거 판 다음부터 2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2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9억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요.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왜? 아니 뭐 똘똘하지 않은 거 한 채 팔고 2년 동안 2년 금방 간다. 2년 보유하면 된다. 라고 해서 크게 뭐 타격은 없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는 거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또 보유기간을 바꾸는, 다시 말해서 최종 1주택 남은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법이 지금 입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소득세법 이렇게 제가 한 개 보여드릴게요. 소득세법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유동수 의원 아니라고, 이거 누구라도 국민 누구라면 볼 수 있어요. 눌러보시고, 제가 이미 눌러놨죠? 그래서 의안 원문을 보시면 의안 원문이라는 게 이렇게 법안을 바꾸겠다라고 원문을 올린 거예요. 한글 파일 열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밑줄 그어놨죠? 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똑같네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 2항이 뭐죠? 보면 2항이 여기는 이제 2항이 이제 일부 개정, 법률이 개정되는 것만 여기 나오니까 여기 2항은 없어요. 소득세법 2항이라고 하죠. 89조 2항. 그럼 뭘 가볼까요? 또 인터넷 가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소득세법이고 아까 89조라고 그랬죠. 몇 조라고 그랬죠? 95조, 잠깐만요. 89조, 아니, 89조가 아니고요. 95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그러면, 소득세법 가서 95조, 양도소득금액 눌러보면 95조 사항을 바꾼대요. 사항. 지금은 어때요?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똑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취득일, 잔금 내면 취득이죠? 양도일, 잔금 받으면 양도죠. 그거를 보유기간으로 보겠다는 거고, 이거는 이거랑 똑같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줄 때 보유기간인, 보유기간의 계산은 보유기간의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95조 사항에 따른다. 95조 사항, 취득일 95조 사항 보면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이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나 원래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원칙이에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은 이제 최종주택 남은 때로부터 2년만 더 살아라. 2년 금방 간다. 별로 집주인들 괜찮아요. 오케이, 더 살겠다. 근데
무서운 게 나왔죠? 여기 뭐라고 그래 있어요? 원래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소득세법이에요. 아까 건 시행령이죠. 시행령이죠. 이거 맨날 그러니까 막 어려워하시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한번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어느 분이나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금액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여기 나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근데 의안정보 시스템에 가서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원래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 다만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을까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봤죠? 시행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보유기간이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2세대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못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대로 컨트롤 CV를 갖다 했죠? 읽어보세요.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거랑 여기 읽어보세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니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에서 이제 법을 바꿔서 최종주택 남을 때로부터 기산하겠다. 그러니까 최종주택 남으면 너 2년 더 살아. 이 강화했죠. 언제요? 재작년에요. 올해부터 적용했죠. 이거를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적용해요? 부칙 나오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대요. 그러니까는 2023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최종주택부터 기산하는 거는 그냥 2년 더 살면 돼요. 2년 금방 간다 이거죠. 근데 23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예컨대 원기옥을 모은 똘똘한 한 채가 있어요. 이거는 뭐 10년 보유했고 10년 거주 다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빠이 받아놨어요. 근데 내가 돈이 남으니까 한 채 더 샀어요. 똘똘한 한 채 말고 한 채 더 샀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있다가 2주택인 상태에서 23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똘똘한 한 채부터 팔 수는 없죠.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팔면은 난리 나죠. 양도세가. 당연히 똘똘하지 않은 한 채를 팔아야 돼요. 그럼 판 때로부터 10년이랑 10년 보유랑 10년 거주 또 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요.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들 혹시라도 한 채 더 있으면 23년, 다시 말해서 22년 말까지 무조건 팔아라는 법이에요. 안 팔면 똘똘한 한 채 그냥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고요. 정말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표현이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원래 뺏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욕하고 이러는 거 전혀 아니고요. 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아야 돼요. 그럼 최소 한 3개월 전에 팔아야 되죠. 그럼 22년 한 9월에는 던져야 돼요. 계약을 써야 돼요. 근데 보통 막 그때 되면 이제 막 던지려고 난릴 거예요. 그러면 또 가격 떨어지죠. 그럼 22년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부터. 그럼 지금 21년 말이죠. 거의 다 됐죠. 21년 9월이죠. 지금부터 팔아라. 똘똘하지 않은 거 팔아라. 자꾸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이 법이 통과될 것이냐? 내년에 정권 바뀌면 이 법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권 안 바뀌면 통과될 가능성이 많죠. 입법 예고까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설명드렸냐? 2년 보유 또는 거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이랑 아까 보여드린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사항이었죠? 맞나? 154조 5항이었네요. 5항. 그리고 또 하나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 오래 하면 10년 보유죠.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는 거. 근데 그 보유기간 기산을 어떻게 하겠대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건 이미 시행하고 있고 뒤에 거는 23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최종주택 남은 때로부터 계산하겠다. 근데 앞에 거는 2년만 더 살면 돼요. 별로 안 어려워요. 뒤에 거는 10년 더 살고 10년 더 거주하고 10년 더 보유해야 돼요. 이거는 큰일 났죠. 아주 무서운, 나름 굉장히 좀 강력한 법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것도 제가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우의 부동산 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